안녕하세요. 라비의 서재입니다. 지난 시간 시타르타는 카말라를 통해 사랑이라는 찬란한 학교에 입학했죠. 하지만 그 고귀한 예술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속의 입장료인 돈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다룰 5편은 시타르타의 인생에서 가장 역설적인 시기입니다. 숲에서 온 수행자가 어떻게 도시의 거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가 거둔 성공의 배후에 초자연적인 마술이 아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타르타는 도시의 거물상인 카마스바미를 찾아갑니다. 카마스바미는 장부를 들이밀며 비웃듯 묻죠. 가진 것도 없는 당신이 대체 내 사업을 어떻게 돕겠다는 거요? 시타르타는 흔들림 없이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3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사유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으며, 굶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특히 굶을 수 있는 능력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며 그를 그 무엇도 위협하지 못하는 당당한 협상가로 만들었습니다. 시타르타에게 시장은 숫자를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우주를 탐험하는 곳이었습니다. 카마스바미는 물건의 하자를 찾느라 눈을 가늘게 떴지만 시타르타는 눈빛 속에 담긴 이야기를 읽느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먼 길을 걸어온 상인의 거친 손등을 보며 그의 고단함을 사유했고, 쌀 한 톨을 아끼려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가족을 향한 사랑을 읽었습니다. 내 마음은 장사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다는 그의 고백은 그가 상대를 돈을 주는 수단이 아닌 자신과 똑같이 고통받고 갈망하는 한 명의 스승으로 대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시타르타에게 물건을 사고 싶어 했던 진짜 이유는 그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숫자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인간학의 마술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시타르타가 많은 양의 쌀을 사기 위해 어느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을 때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쌀은 이미 다른 상인에게 모두 팔리고 없었습니다. 보통의 상인이라면 큰 손해를 봤다며 화를 내고 즉시 돌아갔겠지만 시타르타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마을에 여러 날 머물며 농부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마을 결혼식에 참석해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들과 우정을 발견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시타르타를 향해 카마스바미는 시간과 돈을 허비했다며 크게 책망했습니다. 그때 시타르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책망을 거두어 주십시오. 책망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여러 지역을 알게 되었고 친절함과 신뢰를 즐겼으며 우정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내가 당신이었다면 일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알자마자 화가 나서 서둘러 돌아왔겠지요. 그러면 시간과 돈이 실제로 낭비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좋은 날들을 보냈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화를 내고 조급하게 굴어서 나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타인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훗날 내가 다시 그곳에 간다면 그들은 나를 친절하게 맞아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조급함과 불쾌함을 나타내지 않았던 나 자신을 칭찬하게 되겠지요. 카마스바미는 시타르타를 돈에 집착하게 만들려고 이익의 3분의 1을 나누는 계약을 제안하죠. 하지만 시타르타는 큰 손해를 입은 날에도 그저 웃으며 이번에는 일이 좀 잘못되었군요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결과에 매몰되지 않고 과정 자체를 즐기는 이 무심함이 역설적으로 그를 가장 냉철하고 성공적인 사업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업이라는 게임을 즐겼을 뿐이며 그 게임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시타르타의 성공을 보며 마술이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마술이라 부르는 그것. 사실 사유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며 굶을 줄 안다면 누구나 부릴 수 있는 능력일 뿐입니다. 성공은 초자연적인 행운이 아닙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내면의 힘과 타인을 향한 깊은 사유가 만날 때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물입니다. 사람을 돈을 주는 수단이 아닌 나와 같은 하나의 우주로 대하는 태도. 이것이 마술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저절로 성공을 불러오는 핵심 열쇠였습니다. 비즈니스의 정점에 선 시타르타. 그러나 세속의 안락함은 독처럼 그의 영혼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다르타가 부와 쾌락의 늪에 빠져 서서히 죽어가는 자신의 영혼을 발견하는 위태로운 순간, 카르마의 늪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거래는 어떠했나요? 지금까지 라비의 서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사유해주세요.